K-팝을 좋아하는 게이 3명이 모여 수다를 떠드는 시간. 최신 컴백 이야기부터 추억의 무대, 덕질 에피소드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만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K-팝과 일상 이야기. 여기는 누에삐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누에삐오 팟캐스트 4화로 돌아왔습니다. 와, 저는 빌라넬이고요. 저는 떠버리고요. 저는 설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4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집을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누에삐오지 않습니까? 누에삐오가 누구의 어느 아이돌의 곡이죠? FX.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누에삐오인 만큼 FX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FX의 데뷔부터 마지막 최근 활동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보고 서로 좋아하는 FX 숨은 명곡은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다들 알겠죠? 근데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안 하는 만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저희들한테는 정말 레전드 K-팝 그룹인데 요즘 이제 K-팝을 좀 듣기 시작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초등학생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은 모르죠. 왜냐면은 FX 데뷔가 2009년이네요. 2009년. 요즘 초등학생들 2016년생 막 이럴 텐데. 그쵸. 2015년생 막 이러니까 모를 밖에 수밖에 없다고 없겠네요. 생각해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당연한 얘기지만 음. 일단 소녀시대가 나온 다음 후속 걸그룹이었죠. 네. 근데 소녀시대하고 텀이 되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소녀시대 그러네요. 2007년에 데뷔를 했는데 FX가 2009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차이가 난다고 제 체감상 느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그래서 FX 의미가 함수식 수학기호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X 값에 따라 결과는 변하는 수식처럼 이제 멤버들의 다양한 재능과 매력을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겠다 해서 FX라고 그쵸. 지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국적 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2009년이면 제가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한창 함수 배울 때라서 내가 수학에서 보던 그게 그 걸그룹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멤버 넣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죠,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빅토리아가 중국 맞나요? 네, 네. 빅토리아가 중국인이고 엠버가 중국계 미국인. 네, 미국이죠. 국적은. 그리고 크리스탈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영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요. 그리고 언니가 소녀시대의 그쵸, 전 멤버인 전 멤버인 제시카 맞아요. 님이죠. 그래서 한국인 멤버는 이제 루나랑 설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디지털 싱글 라차타로 켄지 작곡이죠. 네, 역시나 그래서- 켄지는 어디에나 있죠. 아 진짜 제 케이팝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인생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 기억나세요? 장르 자체가 FX가 사실 전통적으로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네. 사운드. 팝 댄스 곡이죠. 거의 대부분이. 네.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데뷔 무대라든지. 이거 저는 이제 티저를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게 티저 그 영상을 보면은 되게 재즈풍이에요. 막 라차라차타타 말해서 막 이렇게 좀 엇박의 이런 리듬이어가지고 뭐지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저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딱 나와보니까 너무 무난한 댄스곡이어가지고 그리고 가사가 좀 특이하잖아요. 넷플릭스는 뭐 원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사가 워낙 특한 가사. 독특한 그룹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좀 반응이 좀 그렇게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그 FX 항상 얘기할 때 천병맛 후종들이라는 말이 FX 때 거의 처음 쓰고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엥? 했는데 나중에 중독되는. 계속 반응이 듣다 보면은 반응이 좀 늦게 왔죠.
그래서 인기가요로 저는 처음 접했고, 근데 처음부터 좋았어요, 저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어. 반응이 없었어. 그냥 SM 그룹이라는 그때는 막 SM이면 뭐 이거 있어 이런 게 잘 없었어가지고. 약간 SM의 정수라기보다는 네. 약간 비틀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틀어지. 소녀시대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때는 그런 걸 저도 생각을 했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라차타 뭐 제목도 좀 특이하고 노래 가사도 그냥 즐기는 정말 내용이 많이 없는 그런 노래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네. 솔직히 저는 초반엔 그랬습니다. 이 라차타는 열린 음악회 포구 속 라차타로 유명하거든요. 그쵸. 비차타. 미쳤다. 와 근데 보면서 약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포구. 근데 너무 그 멤버들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하니까 맞아, 이때는 약간 가식적인 웃음을 꼭 무대할 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빵긋. 근데 이땐 빵긋빵긋. 진짜 찐텐이었다고 봐요. 아. 저는. 그 너무 빠긋빠긋하면서 막 자기네들도 약간 좀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신규? 신인거 신인 그룹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그 신인 그룹. 열정도 있고 설리가 진짜 웃는 게 예뻤죠. 맞아요. 이때. 그렇죠. 그리고 10월에 초콜릿 러브로 소녀시대 버전이랑 다르게 일렉 버전인 초콜릿 러브를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초콜릿 러브가 나올 때는 잘 안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엔 별로였거든요. 그 그래서 노래 들어보면은 아니 노래라기보다는 뮤비 보면은 그 서로 이어져요. 그 소년시대 끝날 때쯤에 뭔가 문 같은 거 열리면서 했었나?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FX 노래가 이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주가 이렇게 딱 깔리고 그거 끝날 때도 그거 소년시대 버전의 그 궁짝짝짝 맞아요. 궁짝짝짝 하는 그 비트가 깔리거든요. 이게 LG 초콜릿폰 네, CM송이었죠. 그 맞아요. 당시에. 처음에는 이 당시에는 소녀시대 버전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찾게 되면은 FX 버전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소년시대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FX. 저도 FX.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별로 FX가 호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저는 소녀시대 FX를 약간 끼워서 홍보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녀시대 팬들이 그래서 FX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몇 명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연달아서 싱글 1집 추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아, 이때가 갑자기 인기를 얻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어요. 빅토리 막 덤블링하고 뭐 노래 가사도 되게 이상하고 뚜리뚜리. 그 기계음 범벅에다가 이때 당시 트렌드긴 했는데 저 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점프하면서 음. 짜는 춤이라든지 그 리듬을 안무랑 잘 맞아서 저는 무대도 되게 좋아했고 노래도 계속 잘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크리스탈 엠버 설리가 신종플루 확진 때문에 음방을 별로 못 뛰고 신정풀라는 이름도 참 오랜만에 들어. 진짜 오랜만에 처음이다. 든다. 와. 요즘은 코로나도 이제 있었다니.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코로나의 조상이죠 신정풀로. 신종플루처럼 코로나도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지 이제 그렇게 오래 갈린 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메르스도 있고 맞아.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추로 한번 인상 깊게 한번 찍고 2010년도에 5월에 나옵니다. 그쵸 바로 이때는 좀 텀이 있었네요. 요즘엔 진짜 활동을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마다 내는데 이때는 1년 주기네요. 그래도 거의. 저 11월에 나오고 이제 6개월 이제 신인 걸그룹이 6개월 텀이면 좀 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 1집 누에비오 그쵸,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죠. 바로 누에비오가 발매가 됐죠. 이거가 진짜 그 선병맛. 선병맛 우중독의 가사가 진짜 나 어떡해요 언니 시작부터가 언니를 갖다 불러 제끼고 시작을 해요. 내 말을 들어봐 내 그 사람을 언니? 언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참 엉뚱하다 맨날. 나만 어울리지.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독특한데
멜로디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챈트 거의 랩 멜로디죠. 응. 멜로디 랩. 별명 짓기 예를 들면 꿍디꿍디가 뭔 말이에요 도대체. 어. 그래서 진짜 대박 신기하다. 이게 유영진 씨 작품이고 새 혈액형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게 나름 유영진표 SMP래요. SMP 유영진은 S&P의 적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FX한테 S&P를 끼얹은 거라고 볼수 색깔에 있어요. 맞는 SMP를 주는 거죠. 그리고 ABO. 이게 심지어 혈액형이잖아요. 네, ABO가 만- 혈격이죠. 만약에 지금 나왔으면 이거는 MBTI가 되지 않았을까? New New MBTI. MBTI. 네. 그거 있지 않았어요? 남그룹에서 MBTI 관련? ISTJ인가? 그거 NCT. NCT에서 있었어요. NCT 드림. 그러네요. 그- UFBO의 최신판을 이 ISTJ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 ISTJ 그것도 보면은 ENFP가 본 ISTJ였나? 뭐 노래 컨셉이 그 맞아. 노래 설명이 그렇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후속곡으로 미스터 부기. 미스터 부기 너의 몸이 뭐 이런 거. 입술이 이것도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딱 후속곡에 걸맞는 노래 느낌이. 이거 은근 후속곡 활동 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엠버가 발목 부상으로 네. 중간에 활동을 못했다고. 멤버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는. 맞아요. 그래서 앉아서 무대 했던 것도 몇 번 본 것 같고 아예 나중에는 안 빠지고 나온 4명이서 활동하는 것도 막 본 것 같고. 탈퇴하는 많이 약간 좀 찌라시들이 돌았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워낙 그런 소문들이 음.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텀이 엄청 길어요 이번에도. 네. 그리고 다음에 2011년 4월에 정규 1집 피노키오 가로치고 댕저. 데인저. 네. 이때의 감성. 이거 진짜 한동안 SM이 그 한글 제목을 해놓고 영어 여기다 부제를 네. 꼭 꼈어요. 중독 가로치고 오버도즈. 응. 그래서 중독 오버도즈라고 이제 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꾸준하게 무조건 일렉트로닉, 팝댄스곡. 그건 딱 FX 노래 음. 자체였으면서 이때 드디어 지상파 음방 1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get비오 때는 1위 후보까지 올랐었고 이제 피노키오로 음방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 원제가 뭐 레이저여가지고 레이저라는 곡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수만 씨가 또 평범하다 특이하게 해라 해서 터치를 또 또 가사를 또 피노키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되게 무난하게 사람들한테 꼭 쏙쏙 꽂히는 맞아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노래 나오자마자 이제 드디어 1위 할 수 있다. 약간 이 생각을 그거 좀 아니에요? 많이 어디 했어요. 보자 읽어보자 내 마음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날도 훔쳐박은 눈동자 스르. 그래서 가사도 약간 좀 섬뜩한 가사이죠. 그래서 네, 조각조각 따따따. 그래서 내 맘대로 널 조립할 거야. 그래서 나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으로 개조하겠다. 널 개조시키겠다. 이런 의미여서 가사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딱 정규 1집에 맞는 노래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리패키지 이때는 또 리패키지 앨범을 그렇게 냈어요. 요즘에 이 패키지 앨범이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냥 후속곡 정도만 하지 앨범을 새로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레전드 곡이 나옵니다. 바로 핫서머. 핫서머 핫서머. 여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쵸. 직관적인 노래죠. 맞아요. 이 노래가 원래 독일의 그 여자 걸그룹인 네, 몬로즈. 몬로즈? 그쵸, 원래 원곡이 있죠. 예.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그룹의 곡을 사와서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원곡은 들어보면은 중간에 약간 간주 부분에서 좀 노래가 이렇게 좀 처지는? 이게 무난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FX는 엠버의 랩 메이킹을 해서 엠버가 랩을 해요, 랩 파트에서.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킬링 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그 지루하지 않고 되게 그 중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도 되게 간단한데 딱 이목을 끄는 이게 머리를 쓰는 동작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옷도 다 파란색, 초록색, 핑크색 이렇게 색깔도 빨간색도 해보고 팝한 색깔로 해서 진짜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무대 컨셉. 그리고 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 입자. 이건 진짜 엄청 회자됐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위버스폰. 이열치열. 진짜. 그래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을 가이드하는 내용이래요. 이 컨셉 자체에서
와, 이건 진짜 FX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 너무 귀여워. 네. 이때 당시에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음.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음. 곡을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FX가 중간에 개인 활동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그룹 활동이 생각보다 길어요. 2009년에 데뷔를 했는데 컴백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설리도 연기 활동을 아마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거를.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빅토리아가 니쿤하고 막 우결도 찍고 막 이랬어요. 우결도 찍고 맞아요. 그랬죠. 우결 찍고. 그러네. 진짜 오랜만이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잊고 있었다. 네. 막 둥둥하면서 막 그 애칭 지어주고 아, 맞아요. 둥. 그런 거 막 했었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2012년으로 넘어가면은 컴백을 6월 달에 합니다. 1년 만에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미니 2집 일렉트릭 쇼. 이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봐요, 저는. 그 커리어적인 전성기는 이때라고 일렉트릭 쇼. 이거 도입부에 그 안무가 이렇게 뺑뺑 도는 맞아요. 안무 알죠? 네. 사선으로 이렇게 네. 나오면서 착착착 지나가는. 네, 그게 되게 독특했었어요. 그리고 그 뮤비 시작할 때 그 배경으로 이렇게 레이저 같은 것들 맞아. 착착착 지나가는 그 어. 이펙트랑 일렉트릭 쇼크 노래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서 그 시절 SM은 뮤비를 다 그딴 식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진짜 보는 재미가 있었던 네. 곡으로 기억합니다. 가사도 이번에 또 빠지지 않죠. 전기? 전기 충격으로 새로들이. 사행시를 지었죠. 짠짠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충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격격하게 나 아끼는 거 다 알아.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를 보는데 뭐지? 세로 드립으로 앞 글자에 전기 충격을 박아놓는 걸 보고 이게 진짜 FX다 했던 가사의 정수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반응이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중2병 같다. 약간 그런 반응도 있었고 네. 아 너무 신선하고 좋다. 약간 그거에 간극에 있었던 느낌이죠. 진짜 선평마투 중독 계속 FX가 할 얘기하는데 수 있는 최대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그- 저는 이걸 좀 고평가합니다. 그 멤버들 착장도 되게 저는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 앨범 자켓 커버라든지 컨셉 포토 같은 것도 밤에 약간 그 허옇게 해가지고 맞아. 동물 탈수고 나오고. 동물 탈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신비하고 묘한 진짜 느낌. 외계인 만난 것처럼. FX의 그 독특한 느낌을 너무 잘 살려낸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조사를 좀 했었는데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들이 극찬을 엄청 많이 했던 앨범이래요. 그래서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 후보에 올랐었고 이제 이민희 평가자분이 평론가분이 주류 음악 시스템도 가끔은 반란을 꿈꾼다. 그러니까 SM이 이런 걸 또 내놓네? 좀 그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윤호준님이 또 멋진 말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병맛에 익숙해졌으며 중독은 나중에 오지 않고 곧바로 찾아온다. 그쵸. 듣자마자 신기한 애부터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는. 이때 당시가 2012년이니까 이제 오렌지 캐러멜 같은 그룹들이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되게 신선해하고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앨범 안에 있는 수록곡 중에 제트별이라고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죠. 이제 크리스탈이 나오면서 쌍모 돌리기. 맨 처음에 노래도 맥킬루스 컨트롤 맥킬루스 컨트롤 구름 속 해티고 썬더빔 속으로 그 발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상모 돌리고 막 이제 막 빅토리아가 갑자기 나는 서울, 도쿄, 파리, 뉴욕 너무 바쁜 스케줄 이러는데 이때 SM은 K-팝 선두주자라는 그 뽕에 차 있어가지고 미스터 택시에도 나오잖아요. 미스터 택시도 이거 도쿄. 나오기 전에 나왔거든요. 도쿄, 서울, 런던, 뉴욕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누빈다라는 거를 가사에 넣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SM은 좀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무려 2013년 또 1년이 지나면 진짜 1년에 한 번 네. 컴백. 이 여름에 돌아옵니다. 정규 2집 핑크테이프고 전설의 시작이죠. 진짜 이거는 진짜 다 K-팝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앨범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진스가 나오면서 다시 회자됐던 앨범이죠. 그쵸, 이게. 그쵸. 이게 미니진 씨가 이제 아트 필름을 같이 FX랑 찍게 되면서
이게 엄청 새로운 시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K-팝에서는 뭐 그냥 간단한 티저 정도, 그 티저도 그쵸. 엄청 짧은 티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막 추상적이고 되게 봤는데 막 그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트 영상보다 비디오 네. 같은 것들이 현미를 가야지 볼 수 음. 있는 그런 그 퀄리티였어요. 앨범의 컨셉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영상 작품으로 보여준 게 거의 처음 시도한 게 아닌가. 현대 예술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거 앨범의 컨셉을 약간 이걸로 대체해서 보여주는 느낌. 심지어 또 그때 부금이 미행이잖아요. 같은 맞아. 수록곡이. 띵띵띵. 와, 그 노래도 진짜 너무 묘하게 잘 어울린다. 되게 광고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 찍을 때 미니지 씨가 그 미대 졸업한 사람들하고 같이 약간 졸업 작품 느낌으로 그 사람들이 졸업 작품 한 번 더 찍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민진이라는 사람도 이 엔터계에 원래 발을 들인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을 들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무직 같은 걸로 이제 SM에 들어와서 있다가 한번 해볼까? 아니 해볼래? 하고 이제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니지라는 사람이 이제 보여준 거죠.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이 첫사랑니 가로치고 또 럼펌펌펌. 럼펌펌펌. 진짜 좋았어요. 일단 의상도 약간 스클럽 같은 교복 같은 느낌. 그 빨간색. 베트남 교복 맞나? 그 태국 교복이었나? 약간 동남아, 네, 동남아 쪽 지역의 교복을. 교복이었고 그리고 테니스 스커트. 네. 그거 다 유행했어요. 빨간색 머리에 크리스탈 그리고 그 베레모 약간 이런 게 그 4년 내내 튀지가 않아. 이거 나오고 4년 동안 테니스 스커트에 그런 교복 스타일의 걸그룹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레벨도 입지 않았었나? 그쵸. 레벨 나중에 입었어요. 이겼죠. 네. 그래서 노래 자체 가사도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다른 치아를 밀어내고 마지막에 자라나는 사랑니의 특성에 빗대어서 사랑을 얘기한 거죠. 첫사랑 얘기. 니만 벽을 뚫고 니만 자란다 벽을 뚫고 특별한 돌림 노래라고 하죠. 퍼퍼. 돌림 노래를 차용한 이런 노래도 진짜 이 구성이 너무 신선했어요. 독특한데 FX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중성도 같이 잡은 훌륭한 그래서 곡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앨범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전 세대 모든 걸그룹 중 유일하게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들은 그쵸. 맞아요. 역사상 최고의 앨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앨범입니다. 동시 활동곡이 에어플레인이어가지고 에어플레인. 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좋아하네요. 수록곡입니다. 아. 이거 진짜 공항 간 느낌 나는 노래. 그래서 최근에 에스파 카리나가 태어나서 처음 산 앨범 카리나 몇 살이었을까? 카리나 01년생. 네, 그러면은 진짜 초등학생 초딩때였네. 중년 때네. 그래서 이거를 명곡으로 카리나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에스파로서 커버하는. 커버하는 게 꿈이라고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듯. 저번에 첫사랑니는 하셨는데 네, 첫사랑니 아, 커버를 했죠. 그래. 작년 30주년 SM 콘서트에서. 올해 초. 올해 초 30주년 콘서트에서 음, 에스파가 첫사랑니 커버를 했죠. 진짜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앨범도 그 분홍색 비디오 테이프 모양이잖아요. 그 앨범에 디자인적 요소를 넣은 것도 거의 진짜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예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앨범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음. 케이크 모양이든 이런 식으로 비주얼적인 요소를 넣은 게 어쨌든 K-팝에 뭔가 다른 시도를 시작한 게 이 앨범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2014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 또 여름 컴백. 근데 여름에 나와야 뭔가 잘 된다는 그런 그쵸? 기조가 있었죠, 옛날부터. 저 여름곡은 뭐 띵곡이 많고 그 걸그룹은 또 대중성 잡으려면은 겨울보단 여름이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신나는 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규 3집 레드라이트로 저 돌아옵니다. 레드라이트 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 핑크테이프만큼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었죠. 표현 중에 침몰, 비상구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다 필러를. 그 지나간 그 세월호 사건이랑 관련이 있지 않냐. 저 2014년이니까요. 근데 그게 다음 해에 스엠에서 공식적으로 세월호 비판곡이 맞다고 공식 입장이 나왔죠. 공식 입장을. 근데 SM은 항상 이런 걸 잘 했어요. 그 예전에 비판적인 네, 이게 SMP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H.O.T 할 때도 그 아이야 같은 그쵸. 거 그거 다 이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참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사회 비판 곡이었거든요. SMP의 사실 어떤 정신이 있죠 사실. 예. 그걸 이제 FX가 또 한번 레드라이트로 보여줍니다. 레드라이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컨셉이 멋있어요. 그 안 데낀 크리스탈. 안 데낀 크리스탈. 그리고 그 루나도 이렇게 칼단발. 앞머리가 이렇게 음. 각져 있잖아요. 전 이때 루나가 제일 이뻤다고 생각해요. 그 밀리터리 너무 잘해. 룩, 그 약간 카모플라주 패턴의 옷도 진짜 예뻤던 것 같고. 같은 캐터필러 이거. 그 올나잇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시티팝스러운. 뭐였죠?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 all night 너의 색깔로 나를 색칠해줘. 이거 후렴 시작하기 직전에 주황색 노을도 보랗게 물들고 까만 밤 위에서 둘만 있고 싶어. 근데 저 이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황색 노을이 보랗게 물든다는 그 정말 석양지는 네. 모습을 표현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밀크라는 수록곡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밈적인 노래예요. 그렇죠. 막 밀크베임 맘에 붙죠 맘에 붙죠, 맘에 붙죠. 그러니까 맘에 붙죠라고 하지 않고 다 맘에 붙죠 이렇게. 마매 붙죠. 맘에 붙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밀크도 진짜 좋아했어요. 이 노래 가사, 그러니까 밀크의 가사 의미가 또 이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얀 차갑고 하얀 네. 우유를 부어서 좀 진정시킨다. 응. 쿨피스 같은 굉장히 아플 건데 상처에다 우유를 부어 엄청 따가울 거거든요. 표현도 독특했고. 저희가 말하기 조금 좀 가슴 아픈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설리 씨가 이 맞아요. 중요한 멤버기도 했고 이 당시에 활동 중단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으로 활동 이유는 중단을 감기 몸살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최자 씨랑 뭐 사진이 찍히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여론이 안 좋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레드라이트 활동을 하기 직전에 최자랑 설리랑 이제 열애설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열애설이 밝혀진 계기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 최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맞아요. 누가 그거를 주웠어요. 근데 그 안에 최자랑 설리랑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그 뒤에 설리에게 너무 많은 악플들이 쏟아지고 댓글이 네. 쏟아졌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가 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있는 만큼 너무 막 자세하게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활동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리 씨가 가장 중요한 멤버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멤버이기도 했었죠. 사실상 공백이 좀 활동 당시에. 크게 다가왔던 네, 앨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2015년에서는 좀 개인 활동이 좀 두드러진 편이었죠. 그리고 8월 7일에 설리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인 체제로 개편이 되었죠. 아 근데 이 전에 멤버가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해요. 2015년도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멤버 처음으로 솔로 네, 앨범이 나온 FX 처음으로 솔로 앨범이 나온 쉑덱 브레스. 네 그래서 태연이 피처링하고 막 무난무난한 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뭐 뮤직비디오에 SM 친구들 다 친구들 나오고 총출동하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4인조 첫 앨범이자 정규 4집인 Forwards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노래 언제 안 질릴까? 2015년에 SM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포월드 말고도 그 앞에 막 그 뭐야 샤이니 뷰도 있었고 그죠? 소녀시대 라이오나트도 있었고 그 막 SM 진짜 날아갈 시절이죠. 슈퍼주니어 날아갈 그것도 있었고 작두 타던 시절. 네, 그게 그 SM이 그 활동들이 다 안 밀렸었거든요. 원래 이제 막 밀리고 막 이러면 막 캔슬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원래 SM은 자기들 소속사 가수들 겹쳐서 내고 막 이런 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포월즈가 딱 나왔을 때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유정훈 님이 아이돌의 한계를 한 걸음 넘어선 영리한 선택이라고 표현하셨고 국내 음악 평론가 선정 2015년 올해 앨범 10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뮤직뱅크에서 그 핑크색 의상에 와이드 부츠컷 부츠컷. 그 뭔가 그 핑크색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그 근데 의상이죠. 또 뮤트 톤으로 너무 쨍한 핑크도 맞아, 맞아. 아닌 파스텔 뮤트 톤 톤. 쫙 떨어지는데 그 춤도 되게 묘하잖아요. 약간 팔을 손을 이렇게 교차한다든지 그 다리 움직일 때마다 그 부츠컷이 막 흔들리는 이게 너무 조화로웠어. Love is for one. 그 네 명이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것도 너무 세련됐고 진짜 이 음방은
매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저는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 정말 신비로운 네. 뮤직비디오인데 그거 약간 좀 그 교차 되게- 시간 네. 여행 같은 느낌도 나고 그 중간에 컵을 깨뜨리고 그걸 밟는 연출 막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공중에 떠 있는 멤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FX 전 앨범들은 타이틀이랑 뭐 후속곡 정도 듣는 아이돌이었는데 이 앨범은 전 앨범을 다 이제 곱씹어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수록곡이 다 그만큼 좋아요. 수록곡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저 루드러브, 뭐 파피, 엑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루드러브 진짜 명곡이고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1월 달에 처음이자 마지막 단독 콘서트. 와 이게 데뷔를 2009년에 했는데 2016년에 첫 콘서트를 했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게 참 FX가 쉽지 않았다. 이게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걸그룹이 그 당시에는 걸그룹이 콘서트 단독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 뭐 소원이라는 팬클럽 공식 팬클럽도 있었는데 FX는 마지막까지 공식 팬클럽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 어? 이름 모집도 막 했었는데 결국은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유라는 팬클럽이 있었는데 이게 공식 창단을 못했던 걸로 그러니까 거의 일기? 일기 유야무야 됐던 저기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서트 진행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일간 개최됐고 제목은 디멘션 4 도킹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희 대본에는 안 썼는데 그 1월 달에 지코가 프로듀싱 해가지고 루나가 노래 부른 사랑이었다라는 노래 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이었다 그 노래 보다 소중한 걸 있었다. 갑자기 저 그 노래 생각이 진짜 났네. 좋아했는데. 갑자기 와 생각이 이걸 났어요. 우리가 빼먹었군요. 이걸 이럴 수가. 그러고 나서 루나가 솔로 네. 앨범을 발매를 해요. 그 또- 봄쯤에 이 노래도 또 진짜 명곡이죠. 네, 프리 썸바디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는데 이거 진짜 이 노래도 지금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네. 않고 네. 뮤비도 굉장히 감각적인 것 같아요. 뮤비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애니메이션하고 실사하고 이렇게 계속 교차 맞아요. 편집이 입술 이렇게 되는데 나오고 막 네. 저는 이 노래도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질리지 약간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루나가 솔로 활동이 끝나고 디지털 싱글로 SM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그 올마인이라는 노래가 딱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노래도 사실 노래 음원만 내고 이제 뮤비를 안 찍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인가요? 네 진짜로 헐? 진짜 왜요? 뮤비 계획이 없던 거죠 애초에. 아 그냥 올해만 싱글만 발매하고 어떠한 홍보나 프로모션이 전혀 없던. 너무 홀대했다. 그래가지고 멤버가 그 맨 처음에 크리스탈한테 막 하면서 이제 놀래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게 이제 멤버가 그러니까 크리스탈 뭐 하냐고 물어봐요. 멤버가 난 뮤비 찍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엠버가 자기가 추진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뮤비 남기자. 이렇게 돼가지고 엠버가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그 SM콘 준비하는 맞아요. 멤버들하고 백스테이지에 같이 나오고. 백스테이지에서 찍게 된 뮤비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도 이때 당시에 딱 나온 노래 중에 정말 청량하고 상쾌하고 이 노래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진짜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저도 여름 하면 가장 많이 찾아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했어요.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M이 한 몇 년 동안 그 2015년부터 몇 년 동안 EDM을 너무 잘 뽑았어요. 어디서 그걸 A&R을 했는지 긁어온 모르겠는데 거지 싹싹. 그러니까 얼마나 창고에 많이 있겠어요. 많은 노래들이. 진짜 이때는 작두를 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정도. EDM 시절 좀 그립다. 그러네. 요즘 너무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좀 칠한 쿨한 노래들이 많아서 요즘 이지 리스닝을 너무 많이 하긴 하죠. 신스비트 그립고 좀 더 귀를 때려주는 음악이 나오면 더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즐거울 것 같은데. 심장을 쿵쿵대게 하고 싶은데 쿵쿵쿵 좀 아쉽다. 저도 올마인이 나오고 너무 좋아서 그럼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를 좀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9월에 이제 7년차 및 재계약을 하고 또 이제 또 기대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근데 2017년부터 공백기가 무려 18개월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활동은 좀 한 것 같아요. 빅토리아도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크리스탈은 드라마 연기. 그 연기 쪽.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네.
주인공 동생 역할로 나왔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뭐 많이 찍었죠. 좀 활동하는 중간에도. 루나는 뮤지컬을 좀 했고 엠버는 좀 스케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추측으로는 소속사와 좀 관계가 안 좋고 불만이 좀 많다? 약간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 과거에 냈던 핑크테일 타이틀곡 첫사랑니가 빌보드 선정 최고의 걸그룹 100위 중에서 59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정말 명작이라는 거를 또 이때 입증했죠. 레전드는 잊을 수가 없다. 너무 슬픈 게 이게 스엠타운은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나가 멤버들 놔두고 혼자 나와가지고 본인 이제 프리 썸바디 부르고 포월즈를 혼자 혼자. 부른다. 그래. 루나는 아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은 팀을 향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혼자여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는 공식적인 그룹 활동은 없었던 거예요. 2018년 다음에도 루나랑 엠버만 FX로 스엠타운 무대에 올라요. 근데 저 이 무대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둘만 왜 나와서. 아니, 포얼스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포얼스를 둘이만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빈자리를 백댄서들이 그 다 채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보면서 왜일까? 뭐 그룹이 수명을 다했나? 약간 맞죠.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둘은 또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2019년에 이제 8월 FX의 이제 마지막 무대가 올라오게 되죠. 스엠타운 라이브 도쿄에서 빅토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엠버, 루나, 크리스탈 3명이 라차타, 일렉트릭 쇼, 핫썸머, 포워즈를 부르고 이게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데뷔 10주년이 되면서 이제 재계약을 논의하죠. 그때부터 이제 엠버가 계약이 종료되고 루나도 종료되고 크리스탈 빅토리아 순서대로 해서 2021년까지 모든 멤버의 SM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엠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소속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꾸준히 솔로 활동했었고 루나도 뭐 그렇죠. 뮤지컬 하고 워낙 다재다능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인 유튜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크리스탈도 이제 드라마 쪽으로 빠진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아예 배우 정수정으로 맞습니다. 가게 되었고 빅토리아가 가장 마지막으로 2021년 계약 종료를 하게 됐네요. 코리아는 지금 또 중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음.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리고 그래도 꾸준히 저 FX 그 데뷔 몇 주년일 때마다 FX 언급을 해주고 설리 주기 때마다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언급해주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기억나는 건 루나가 항상 그럼 FX는 해체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항상 받을 때마다 맞아요. 라이브 방송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해체한 것이 아니다. FX는 계속 영원하다. 이런 언급을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잊지 않고 FX라는 그룹이 사실 정식 활동은 멈췄지만 그래도 저는 유지되고 있다. 무언가 음악적으로도 끊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멤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되게 케이팝 걸그룹이지만 색깔이 강했던 걸그룹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 독보적인 네, 걸그룹이었다.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의 뭔가 진부한 사운드를 보여줬고 그렇죠. 네. 이제 팝 아이돌이라는 그 형태에서 좀 더 다른 그룹들에게 그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해준 그룹이 아닌가. 영향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K-팝 아이돌 그룹 하면은 음악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0대 명반 이런 거에 드는 것처럼 음악성도 K-팝 아이돌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되게 지질보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그룹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뒤를 따라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제들명 제발 들어줬으면 하는 명곡이 고정 코너인데 이번에는 제들명을 FX 편으로 해가지고 FX 제들명을 준비했거든요. 서리 씨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도 핑크테일 앨범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에어플레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그 약간 설렘? 하지만 그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느껴지는 불안함? 이런 게 동시에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만으로도 이런 그 분위기를 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국송이다. 그래서 꼭 해외여행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노래를 꼭 듣고 탑니다. 물론 가사 내용은 좀 추락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불안한 가사긴 하지만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항상 여행 가기 전에 이 노래를 듣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레드라이트 앨범에서 뽑아봤는데 나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안 들어보긴 어,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벌스는 약간 진짜 좀 둥둥 하면서 무겁게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러스는 확 가벼워지면서 진짜 나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믹스팝이군요. 그래서 유튜브에 팬메이드 뮤비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뭐 포얼스랑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나중에 만들어진 팬메이드 뮤비인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목이 버터플라이 노래들은 모두 띵곡이죠. 그쵸. 뭐 러블릭스부터 시작해서 이달소녀. 디지몬 OST, 이달소, 레드벨벳 버터플라이 뭐 이런 것들 맞아.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계보다. 최근에 하츠 투 하츠도 그쵸. 아, 저도 그래서 그 생각. Butterflies.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빌라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포얼스 앨범의 루드러브. 이 노래는 듣자마자 시작부터 하우스 비트가 네. 진짜 가슴을 때립니다. 비트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뜬뜬뜬뜬 하면서 시작하는데 진짜 그 보깅 댄서가 눈앞에서 네. 춤추는 게 그려지는 Voguing and walking. 그쵸. 막 팔을 위에서 흔들어 제껴야 될 것 같은. 쉴 새 없이 하는 댄서를 영상 시키는데 오늘 밤 훌러.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좋아하는 앨범의 수록곡 하나씩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떠발 씨는 저는 이제 일렉트릭 쇼크 앨범에 들어있는 Beautiful Stranger라는 노래를 뽑아봤는데요. 이 노래는 다 참여하진 않고 엠버, 루나, 크리스탈 이렇게 세 명의 멤버가 참여를 했고요. 맞습니다. 이 노래가 일단 초반 도입부부터 되게 신스 사운드가 독특해요.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지지직하는 그런 뭔지 아세요? 그 네. 지지직하는 그 화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미지의 존재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FX만이 할 수 있는 노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 플레이리스트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정말 닳고 닳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음. 진짜 일렉트릭 쇼크 앨범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계인을 만나는 맞아요. 외계인과의 조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딱 거기에 부합하는 수록곡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넬님은 어떤 노래를 꼽으셨는지 저 너무나 유명한 All Mine. 아까 방금 고맙습니다. 얘기했던 네. 그냥 너무 신나고 엠버 랩이 진짜 각 잡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엠버 랩도 좋고 진짜 각자 보컬이 이제 막 너무 잘 표현을 한다? 자기 보컬에 맞는 그 표현을 맞아요. 그런 노래라고 느껴져가지고 마지막 거의 음원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 앞뒤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래가 조금 아련하기도 해요. 네, 그래도 아련해요. 맞아. 이렇게 저물어가는 뭔가 음. 그 노을 바라보면서 있는 약간 해변가 느낌에서 음, 이렇게 한여름에 그런 느낌을 받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추억하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노래가 아니라 그냥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해요. 신난데 그런 어떤 앞뒤에 이런 일들이나 또 그 당시에 우리의 뭐 추억 이런 게 섞여서 이게 신난데 마냥 좀 아련한 진짜 그런 서사가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네. 자, 그래서 4화는 이렇게 FX 특집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얘기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FX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좀 더 되짚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FX 노래 너무 명곡들이 많고 그 숨어있는 수록곡들도 한번 쭉 들어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청취자분들도 꼭 타이틀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다 챙겨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FX 노래 한번 쭉 들어봤는데 진짜 좋은 노래 너무 많고 정말 특별한 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꼽았던 제들명도 청취자분들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서 누에삐오 4화 FX 특집 마쳐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소개글에 트위터와 이메일이 작성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K-POP 사연과 일상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다음화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